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이런 말을 했다고 치자고요. 이 사람들은 뭐냐 이거예요. 국무회의에 몇십 명이 있었을 거라고요. 어느 놈 하나도 이 엉터리 소리가 이게 잘못됐다라고 지적한 놈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개판일 수밖에 없는 이 배경을 한번 유추를 해보면 대단히 감사합니다. 시민주도 정치물거리 이순신 프로젝트 시정토크 4월 첫째 주 방송입니다. 오늘도 김광수 경제연구소의 김광수 소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소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 한 주는 또 역시나 선거로 모든 이슈가 다 밀려가는 바람에 할 게 없는데 그 와중에 지난주에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법정 최고 이자율을 연 24%에서 20%로 인하하는 이자 제한법과 대부업법 시행령을 개정한 것과 관련해서 신용이 높으면 낮은 이율, 신용 낮으면 높은 이율은 모순이라고 말했다고 청와대 부대변인이 전했답니다. 그랬더니 이제 여론의 문매를 맞았죠. 뭐 경제의 기본도 모르는 사람이 대통령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청와대에서는 또 변명을 하고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었는데 이거 관련해가지고 소장님의 논평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급하게 그걸 막는다고 네. 부대변인이 또 이제 변명을 했어요. 뭐라고 변명을 했냐면은 그 이야기는 문재인 대통령이 한 이야기가 아니고 자기가 직접 쓴 브리핑이었다라고 이렇게 변명을 했어요. 아, 희생하기로 한 건가요? 이 에피소드라고 해야 되나 뭐 좀 황당한 이야기하고 관련해서 이제 두 가지 문제점을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네. 청와대 국무회의라는 건 뭐냐면 대통령이 국정을 운영하기 위해서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이렇게 주재를 하고 장관들이나 그다음에 청와대 비서실과 또 관련된 뭐 담당자들 예를 들어서 뭐 차관이라든지 뭐 국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불려와서 간단하게 보고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뭐 짤막한 이제 토론도 하고 대통령이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지시도 하고 아니면 대통령한테 보고하고 뭐 이런 자리예요.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매주 월요일 날 오전에 열려요. 보통은 이 국무회의가 이제 뭐 정권에 따라서 이렇게 형식적인 정권도 있고 정권에 따라서 아니면은 또 뭐 그냥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지시하는 그런 이렇게 장소로서 이렇게 장소가 되는 그런 정권도 있고 아니면은 이제 뭐 정말로 이렇게 이런저런 뭐 갑론을박하고 뭐 하고 하는 그런 정권도 있을 수도 있고 근데 그런 정권은 이제 제가 있었다는 건데 들어보지는 못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과거에 이제 독재 정권 같은 경우는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이제 장관들을 불러 모아놓고 지시를 하는 그런 거였죠. 그런가 하면 이제 민주화 정부 출범하고 나서는 이제 근데 DJ 정부 같은 경우는 DJ가 워낙 이 달변가잖아요. 달변가고 말이 많아요. 그리고 다식해요 DJ가. 그 DJ 연령 이렇게 연배로는 YS라든지 JP라든지 그 연령대 사람으로는 DJ가 상당히 다식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 국무회의를 하는데 이현재 그 경제부총리 하는 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현재 씨하고 또 그 청와대 그 DJ 정부 때 이렇게 황태자라고 불렸던 경제특보도 하고 이기호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기호라는 사람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고건시장이 있었어요. DJ 정부 때 서울시장으로. 서울시장. 제가 그 세 사람한테 직접 이야기를 들었어요. 국무회의 상황에 대해서. 세 사람. 뭐라고 이야기를 들었냐면 그 세 사람 이야기가 거의 똑같아요. 이제 아침 보통 이제 시작한다. 하면 이제 일찍 이제 준비해서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보통 이제 8시에 시작하면 뭐 한 2시간 하고 끝난다든지 보통 뭐 길어봐야 회의니까 아니면 오전 중으로 끝난다든지 뭐 이러잖아요. 근데 이제 DJ 같은 경우는 워낙 이게 달변가고 말이 이제 많은 분이라서 국무회의를 하면은 한 번 이야기를 했다면은 점심 도시락을 시켜서 먹어가면서 해서 2시, 3시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안 이제 국무회의 장관들이 그냥 막 미치는 거예요. 이제 몸을 비비 꼴고 뭐 어떻게 하고 이게 정말 이렇게 근데 DJ가 또 엄청나게 꼼꼼한 분이라 그래요. 그래가지고 수첩에다가 정말로 직접 본인이 국무회의의 내용을 깨알같이 다 적어온대요. 깨알같이 써가지고 다 적어와서 그걸 몇 시간이고 이야기를 한대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그래도 어쨌든 간에 뭐 DJ가 대통령으로서 이렇게 식견도 좀 있고 좀 경륜도 있고 뭐 이렇게 뭐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뛰어나다라는 건 인정을 한다. 하지만 그래도 대통령이 장관들을 임명을 했으면 웬만한 것은 그냥 장관들한테 맡겨야지. 맡기고 또 지시할 사항이 있으면 그냥 요점만 간단하게 이렇게 지적을 한다든지 지시를 하고 뭐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보고를 이렇게 듣는다든지 아니면은 뭐 정말로 그렇게 자세하게 말할 것이 있다라면 그거 그냥 그 비서실이 시켜가지고 좀 이렇게 그 지시 어떤 보고문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가지고 이렇게 주든지 하지. 그 장관들을 이렇게 전부 그냥 아침에 이렇게 모아놓고 장관들이 좀에 바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보통 이렇게 장관 되면은 거의 10분 간격으로 사람을 만나요. 그런데 그냥 국무회의 아침에 딱 월요일 날 아침에 딱 들어가면은 하세월이 이게 언제 끝날지 몰라.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너무 심하니까 꼼수를 부린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되도록이면은 핑계를 대가지고 국무회의에 빠지는 거. 막 들어눕든지. 급한 일이 있다, 급한 회의가 있다, 뭐 손님이 왔다, 외국에서 뭐가 왔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핑계를 대가지고 국무회의에 빠진다는 거예요. 어쨌든 자주 빠지면 대통령한테 찍힐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국무회의, 그러니까 DJ 같은 경우는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이제 노무현 그 대통령 때는 그 노무현 대통령 때는 이제 또 어떤 사람한테 이야기 들으냐면 그때 박주인인가 하는 여성 변호사가 있었는데 나중에 무슨 어디 국회의원도 됐어요. 그리고 노무현 정부에서 처음으로 그 수석인가를 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누구였냐면은 그 당시에 우리 연구소 그 굉장히 빠였어요. 엄청나게 우리 연구소를 이제 좋아했어요. 근데 가서 이제 딱 하는데 국무회의 상황을 저한테 생중계를 하다시피 했어요. 뭐라고 말했냐면 처음에 이제 노무현 정부가 출범해가지고 이제 국무회의를 하는데 처음에는 이 관료들이 장관들이나 이런 관료들이 다 고개를 푹 숙이고 그냥 받아 적기만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러다가 한 2달 정도 지나니까 이제 고개를 들기 시작하더래요. 고개를 이렇게 들기 시작하더래요. 그리고 나서 3달째 되는 때부터 이제 말을 하기 시작하더래요. 대통령이 뭐라고 말하면 그거 아닌 것 같은데요? 라고 이렇게 말을 하기 시작하더래요. 그게 이제 뭐냐면은 처음 이제 그래서 자기가 볼 때는 간을 봤다라는 거예요. 노무현 대통령이 어떤 사람이고 뭘 얼마나 알고 있고 어느 정도 좀 이렇게 능력이 되는가 하는 간을 봤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YS나 DJ나 JP 이런 사람들은 알잖아요. 정치인이니까. 근데 노무현 씨는 그때 대통령이 되리라고 누가 생각을 했어요? 아무도 생각을 못 했죠. 그러다가 느닷없이 대통령이 돼버리니까. 그러니까 다들 이제 당황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사람인지는 모르니까 간을 이제 봤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그 이야기를 듣고 딱 들어보고 하니까 이 노 대통령이나 청와대 비서실이 이른바 그 386 세대들이 이 386 실세들이 경제는 젬병이구나. 경제는 하나도 모르는구나. 이제 처음 2달 동안은 그냥 고개 푹 숙이고 받아 적기만 하다가 이제 2달 지나고 나서부터는 고개를 들고 이렇게 이제 쳐다보고 그다음에 이제 3달째부터는 이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해요. 말을 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말을 하는데 말하는 게 거의 대부분이 경제 관련한 이야기를 한다. 대통령이나 뭐 386 실세가 청와대 비서실 실세가 뭐라고 말하면은 그거 아닌데요? 딱 그렇게 말을 한다 이거예요. 아니면은 그건 지금 현재 법이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법이 이렇게 돼 있어서 그건 조금 곤란합니다라고 이렇게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노무현 대통령이든 청와대 386 실세든 경제를 전혀 모르니까 그 말 한마디 딱 해버리면은 그냥 그냥 찍소리를 못 해버린다는 거예요. 아무 소리도 못 하고 그냥 딱 해요. 근데 이제 그걸 딱 간파를 한 순간부터는 그다음부터는 이제 국무회의 때 이제 경제 문제를 자꾸 이제 치고 나오더라고요. 경제 문제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노무현 대통령이 했던 386 실세가 됐던 전부 뒤로 물러서더라고요. 말도 못하고 반박도 못하고 뭘 아는 게 없으니까 뒤로 물러서더라고요. 그걸 여러 차례 저한테 와서 생중계하면서 답답하다라는 거예요. 그 노무현 정부의 국무회의 모습이었어요. 그게.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의 국무회의가 사실상은 거의 어떻게 보면은 경제 문제에 대해서는 엉망진창. 뭐 노무현 대통령이든 그 386 그 실세든 이런 사람들이 전혀 이렇게 관료들한테 찍소리를 못하고 바보 취급을 당하는 그런 정권이었어요. 거의 노무현 정부는 어떤 정부가 돼버렸죠? 처음에 노무현 대통령이 뭐라고 했냐면은 나하고 한번 해보자는 거냐? 뭐 이런 투의 이야기를 하고 전부 이렇게 토론하고 뭐 그다음에 능력이 안 되면 확 갈아치우겠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근데 1년도 안 돼갖고 뭐라고 노무현 대통령이 했냐면은 대한민국 공무원 세계 최고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런 말 기억 안 나나요 혹시? 그런 말을 했어요. 그런 말이 나온 것하고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그 국무회의 모습하고가 조금 일맥상통하죠. 그러니까 관료들한테 꼼짝 못한 거예요. 그래서 노무현 정부를 뭐라고 부릅니까? 관료공화국을 만들었다라고 이렇게 제가 예전부터 계속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었잖아요. 노무현 정부의 최대 과오 중에 하나가 관료공화국을 만들고 그래서 노무현 정부에서 유엔 사무총장까지도 만들어냈잖아요. 관료를. 노무현 정권 말기 때는 완전히 엉망진창이 돼버렸어요. 완전히. 그게 이제 노무현 정부고 이명박 정부하고 박근혜 정부는 제가 뭐 이렇게 직접적으로 커넥션이나 이런 것도 없고 또 이렇게 그렇게 관심도 이렇게 갖지도 않았고. 박근혜 때는 수첩에 적기 바빴다고. 예, 뭐 대통령이 뭐 아는 게 없으니까 이제 뭐 그건 뭐 굳이 설명 안 해도 원래 박근혜 씨는 예전에 그 이제 대통령 선거할 때 2012년 대통령 선거할 때 제가 그때도 그 당시 상황에 대해서 여러 번 이야기한 그 영상들이나 얘기한 게 있어요. 그 당시 그 이한구 씨라고 그 당시에 한나라당과 새누리당 그 정책의장하고 옛날 그 대우경제연구소 소장도 했고 이한구 씨도 우리 연구소하고 저를 어마어마하게 좋아했어요. 그래도 이제 이한구 씨는 경제를 좀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우리 연구소가 어느 정도로 이렇게 좀 그 역량이 뛰어난가 하는 걸 알죠. 그러니까 굉장히 엄청나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거의 유일하다시피 할 정도로 그 당시에는 그 새누리당, 한나라당인가 뭐 그럴 때 그 시절에는 이항구 씨 정도만 이렇게 소통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항구 씨가 그때 말한 게 뭐였냐면 그때 이제 그 이명박 씨가 이제 대통령 하고 있는 나서 이제 2012년에 대선 선거를 하는데 이제 그 당시에 이제 한나라당이었던 게 이름이 새누리당이었는데 예, 새누리당이었나요? 하여튼 뭐 후보가 없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제 이쪽에서 안철수 바람도 불었고 예. 그래서 이제 그 이제 후보가 없는 거예요. 이제 이명박 물론 이제 이렇게 하고 나서 이제 그 다음 타자가 없어서 이제 어쩔 수 없이 박근혜를 이제 내세운 거예요. 그래도 이렇게 지명도가 있으니까. 근데 이항구 씨가 저한테 한 말이 뭐였냐면 박근혜 씨는 그냥 우리가 알아서 이렇게 관리하면 돼. 관리하면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박근혜 씨를 둘러싼 친박이 너무 쓰레기야. 그러니까 밑에 있는 그 주변에 있는. 너무 쓰레기야. 이항구 씨 말이 그랬어. 저한테 하는 말이. 너무 쓰레기여서 그게 걱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박근혜 씨는 거의 그냥 어떻게 보면은 그 당시에 꽃마담으로. 그러니까 무슨 어떤 그 대통령감이 아니라 자기들도 그냥 허수아비로 그냥 세워놓고 그냥 이제 국정 운영은 그냥 자기들이 그냥 알아서 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한 이제 정권이에요. 그러니 국무회의가 되겠어요? 꼭두각시 이렇게 꼭두각시로 자기들도 꼭두각시로 생각하고 이렇게 한 건데 그 국무회의가 되겠냐라는 거예요. 이명박 씨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직접적으로 이명박 씨 국무회의 상황은 제가 접해본 적은 없지만 간접적으로 이제 대통령 됐을 때 그때 제가 들었던 이야기가 뭐냐면 이제 2007년에 대선에서 거의 이제 이명박 씨가 압승을 할 거라고 이렇게 보여지니까 이명박 씨 캠프에 줄을 선 사람이 10만 번을 넘었다 그래요. 번호표가 10만 번을 넘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이제 10만 번을 넘을 정도였으니 이명박 정권은 태생 출발부터가 부패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그 10만 번 줄을 섰는데 물론 다 챙겨주진 않았겠지만 이제 뭐 4대강이다 뭐다 이런 것들이 이렇게 시작부터가 사자방 이명박 하면 사자방이 딱 떠오르잖아요. 시작부터 그다음에 그 이명박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이른바 이렇게 이제 건설업자 출신이잖아요. 이렇게 그 일종의 노가다식의 밀어붙이기 그런 스타일이다 이거예요. 노가다식의 밀어붙이기 스타일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4대강 하면 예컨대 국무회의에서 관료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그게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요. 좀 뭐 사업타 당성이 조금 뭐 환경이나 이런 것들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요 하면은 잘린다 이거예요. 안 되면 되게 하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스타일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명박 씨가 이제 국무회의에서 말하면 어떻게 해서든 그걸 포장하는 게 이 관료들이나 이런 이제 그 실세들의 일이었다라는. 특히 이제 그 실세들은 거기 이제 엮어서 해먹는 게 이제. 그렇죠. 국무회의 모습이 그랬다. 그러면 이제 문재인 정권의 국무회의는 어떤 모습이었을까? 지금 문재인 정권 정권 이제 출범하면서 내세운 게 뭡니까? 시작부터가 이제 우리식의 이제 국가 경영, 적폐, 청산, 그다음에 소득주도 성장. 그러니까 이것은 소득주도 성장은 슬로건이에요. 적폐청산도 슬로건이에요. 무슨 논리나 이치나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것에 기반한 것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도 출발부터가 무식함과 무지함에 쩔어서 출발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무슨 장하성이나 뭐다 이런저런 사람들이 뭐 대학 교수다 웃기는 거예요. 이게 뭐 대학 교수다 뭐다 이런 사람들이 뭐 장관하고 뭐 수석하고 실장하고 뭐 한다. 그러면 이제 되게 잘 모르는 이제 사람들은 그 사람들도 뭐 이렇게 교수고 뭐고 하니까 전문가 아니냐. 이 부분이 참 제가 설명해주기가 힘들어요. 이런 부분이 아마 거의 이제 대학을 다 다녔고 대학을 졸업을 했을 거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이 대학교 다닐 때 자기가 경험한 교수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정도 설명하면 좀 이해되실지 모르겠어요. 이걸 설명하면 다 알아들었을 것 같습니다. 비서실에서 국무회의의 회의 내용을 요약을 해요. 비서실이. 그래서 대변인이 보도하기 전에 비서실이 요약을 해가지고 비서실장이 최종적으로 체크를 해서 승인을 하면은 이제 대변인이 들고 나가서 오늘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으로 회의를 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라고 이제 이렇게 보도 자료를 뿌리는 거죠. 보도를 하고. 근데 대변인이 안 하면은 이제 부대변인이 그렇죠? 그 대변인이 지가 이렇게 자필로 쓰고 이러지는 않아요. 그런데 부대변인이라는 자가 지가 마음대로 썼겠어요? 만약에 부대변인이 지가 마음대로 썼다면 잘리겠죠. 잘리는 게 아니라 문재인 정권 완전 개판인 거예요. 부대변인 정도가 대통령이나 국무회의 내용을 무시를 하고 지가 소설을 쓴 거예요. 그런 거잖아요 지금. 완전히 문재인 정권 스스로가 개판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대변인이 지가 썼다라고 한단 말이에요. 말을 했다라고 기사가 나왔어요. 자기가 쓴 브리핑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문재인 정권의 그 청와대 비서실은 지금 완전히 텅텅 비어있다라는 것밖에 안 돼요. 이게 이제 첫 번째 문제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거짓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문재인 씨가 이 말을 한 거예요 국무회에서. 예. 상식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부대변인이 지가 그렇게 쓸 것 같아요? 바보가 아닌 이상은 지가 만약에 지 마음대로 이렇게 쓰면은 당장에 잘린다라는 걸 아는데 예. 못 쓰죠. 그러면 결국에는 문재인 씨가 이런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신용이 높으면은 금리를 낮추게 좀 이렇게 금리를 낮게 해주고 신용이 낮으면 금리를 높게 해준다는 건 잘못된 거다라고 문재인 씨가 말을 했다라는 거. 그다음에 문재인 씨가 그렇게 말을 했다라는 것은 청와대 비서실이 문재인 씨한테 그렇게 말하라고 써줬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건 문재인 씨는 그렇다 치더라도 문재인 씨는 경제를 모르니까 예. 그렇다 치더라도 청와대 비서실이나 비서실이 개판이라는 거예요. 경제 비서실 전체가 경제를 모르는. 근데 문제는 그러니까 그게 두 번째 문제인데 예. 국무회의에 참석한 사람이 누구라 그랬죠 제가? 장관, 예, 장관이죠. 그러면 이게 대부법은 누구 소관이죠? 이자제한법이나 기재부나 뭐. 예, 경제부총리, 예. 기재부하고 금융위원회하고 금융감독원하고 이런 쪽이잖아요. 예. 그쪽 관련된 사람들은 다 참석을 했을 거라고요. 예.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청와대 비서실이 무식해가지고 경제가 뭔지도 몰라가지고 이런 말을 대통령한테 써줘서 대통령이 국무회에서 이런 말을 했다고 치자고요. 그럼 이 사람들은 뭐냐 이거예요. 이 사람들은 왜 얘기 안 해주냐? 대통령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황당한 엉터리 소리를 하면 아 대통령님 그거 좀 이렇게 잘못 오해하신 것 같습니다. 이건 이렇게 맞지 않습니다. 예. 라고 지적을 해줘야 되죠. 국무회의 자리에서. 그대로 나가게 해서 욕 먹으라고. 그러니까 아무도 지적을 안 했다라는 거예요. 이 국무회의 자리에서. 내버려 뒀다. 근데 국무회의에 몇십 명이 있었을 거라고요. 네. 어느 놈 하나도 이 엉터리 소리가 이게 잘못됐다라고 지적한 놈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경제부총리건 금융위원장이건 금융감독원장이건 그 관료들이나 이런 사람들도 그래 니들끼리 해봐. 난 그냥 고개만 숙이고 있을게. 받아 적기만 하고 있을게. 이랬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경제가 개판이 되든 나라가 망가지든 내가 그냥 한 자리 해먹으면 돼. 내가 경제부총리 해먹고 내가 위원장 해먹고 감독원장 해먹고 하면 그만이야. 그걸로 끝이야. 나는 뭐 우리 가문의 영광이고 족보 올라가면 됐어 나는. 이랬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 문재인 정권의 국무회의가 얼마나 개판이 이렇게 개판일 수밖에 없는 그 배경을 한번 유추를 해보면 그 지금 문재인 정권의 이른바 그 누구죠? 586 실세인가 뭔가 이렇게 세력들 있잖아. 이 자들이 국무회의에서 관료들이 뭐 이렇게 저렇고 떠들지 못하도록 꽉 찍어 눌렀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아, 그냥 니네들은 와서 보고만 하고 지시하면 지시한 대로만 해 라고 찍어 눌러놨을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황당한 엉터리 소리를 해도 아무도 아이고 잘못된 겁니다 지적을 안 했을 거라는. 그 처음에 써주는 것부터 해가지고 브리핑으로 나갈 때까지 그 바로잡을 기회가 여러 번 있었을 것 같은데 그냥 나오네요. 그러니까 이게 문재인 정권이 완전히 지금 개판이라는 거예요. 노무현 정부 그 이상으로 개판이라는 거예요. 근데 개판인데 이게 뭐냐면은 확신범이에요. 확신범적인 개판이에요. 노무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노무현 정권은 자기들이 뭐가 몰라가지고 경제를 몰라가지고 그냥 관료들이 경제 문제로 치고 들어오면 뒤로 물러나고 도망다니는 그러다가 망가져 버린 거고 문재인 정권은 무식한데 경제를 모르는데 그냥 확신범이야. 그래서 야 우리가 말한 대로 해. 딴소리 하지 마. 라고 이렇게 찍어 눌렀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거예요. 이걸 보면 그런 상황이 유추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유추가 돼요. 이런 행태가 그 문재인 정부 들어서 조국 사태라든지 그 검찰 그 사태나 일련의 사태들 있잖아요. 다 똑같아요. 그 행태가 양상이. 그러니까 자기들이 이렇게 정의롭고 옳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 그렇게 세뇌를 해요. 뭐 이런 정도로 이 지금 이야기가 나온 것에 대해서 제가 나름대로 이렇게 해석한 내용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재미있는 국무회의 비화와 이번에 청와대에서 나온 브리핑에 숨어 있을 것 같은 현재 국무회의가 얼마나 개판인가에 대한 소장님의 논평 잘 들었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